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7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토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최근 공유드렸던 농구 승호패 조합픽들이 입상에 성공했고, 이번 주에도 NBA와 국내 농구, 배구로 조합된 조합픽들이 연이어 적중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도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농구와 축구, 배구로 조합된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적중픽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프로토뿐만 아니라 농구 시즌에는 승호패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가입 기간 동안 매일매일 프로토와 토토 조합픽을 멤버십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타 채널에서 조합픽을 한 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한 달 동안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댈러스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애틀랜타가 자랑하는 올스타 백코트 듀오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가 맹활약하며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트레이 영은 댈러스전에서 득점보다는 경기 조율에 포커스를 더 맞추며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디존테 머레이는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인 3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트레이 영은 확실히 득점력은 다소 떨어진 모습이지만 경기 조율을 잘해주고 있고, 디존테 머레이가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애틀랜타가 원했던 두 가드의 시너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전 댈러스전에서는 주전과 세컨 유닛을 포함해 총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 전반적으로 고른 활약을 펼쳤던 애틀랜타고, 특히 센터 클린트 카펠라가 복귀하면서 프론트 코트 또한 강화된 애틀랜타입니다. 카펠라는 직전 댈러스전에서 16득점과 6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특히 골밑에서 트레이 영과의 엘리우 플레이도 여러 번 성공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카펠라가 결장하는 동안 오녜카 오콩우가 그 자리를 잘 메워줬는데, 이 둘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연승을 달리고 있는 홈팀 애틀랜타가 최근 흐름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뉴욕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상 제작 도중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트레이 영과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배팅 마감 전까지 이 두 명의 출전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워싱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제일런 브런슨이 32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뉴욕의 원년 에이스 줄리어스 랜들이 14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긴 했지만 극심한 얕은 원조를 보인 게 아쉬웠고, 주 득점원인 RJ 베럿도 21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야투율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주전 센터 미첼 로빈슨이 1쿼터 경기 도중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조기 아웃되면서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뉴욕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 상대가 센터 클린트 카펠라가 복귀한 애틀랜타인 만큼 만약 로빈슨이 결장한다면 골밑 싸움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뉴욕입니다. 이 경기는 애틀랜타의 트레이 영이 출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와 두 팀의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멤피스전을 한 점 차로 아쉽게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10연승을 달리고 있던 멤피스를 상대로 분전했지만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의 공백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미첼이 결장했음에도 주전으로 출전한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종료 직전까지 멤피스를 몰아붙였던 클리블랜드입니다. 다리우스 갈랜드가 24득점 14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득점과 공격 조립을 잘해줬고, 에반 모블리도 18득점 15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카리스 르버트도 도노반 미첼을 대신해 주전으로 출전했고 23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주전들은 제 몫을 해줬지만 케빈 러브를 비롯한
벤치 세컨 유닛들의 활약이 아쉬웠습니다.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주전으로 복귀해야만 카리스 르버트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벤치 구간의 득점력과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클리블랜드입니다. 이번 골든스테이트전 역시 도노반 미첼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미첼이 출전할 수 있다면 올 시즌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홈에서 클리블랜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보스턴전을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29득점을 기록하면서 활약했지만 4쿼터 승부처에서 급격하게 3점슛 성공률이 떨어졌던 게 아쉬웠습니다. 클레이 탐슨과 조던 풀도 나란히 24득점씩을 기록하며 제 몫을 해줬고, 앤드류 위긴스도 20득점, 드레이먼드 그린도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직전 경기 상대 보스턴이 공격 시에 사이즈의 우위를 살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스테픈 커리를 공략하는 매치업 헌팅을 자주 시도했고, 이로 인해 스테픈 커리가 수비 시 체력적 소모가 가중되면서 4쿼터의 야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NBA 파이널에서 보스턴을 잡아내면서 우승을 했었던 만큼 최근 보스턴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골든스테이트인데 4쿼터 막판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전에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보스턴 원정 이후 곧바로 치러지는 클리블랜드 원정인 만큼 체력적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골스입니다.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의 도노반 미첼이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홈팀 클리블랜드의 승리와 두 팀의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애틀랜타전 패배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30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스펜서 딘 위디와 크리스찬 우드도 나란히 20점 이상씩 득점을 기록했고, 레지 블록도 18득점을 기록하면서 화력 지원에 나섰지만 주전과 벤치 멤버 포함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애틀랜타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댈러스가 자랑하는 3점슛 농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리안 핀니 스미스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얕은 안조를 보인 점이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클린트 카펠라와 오니에카 오콩우가 버티고 있는 애틀랜타의 프론트코트진에 상당히 고전했던 댈러스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마이애미의 센터 뱀 아데바요가 최근 상당히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만큼 댈러스가 페인트존에서 얼만큼 아데바요를 제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3점슛이 말을 듣지 않았던 돈치치의 3점슛 야투율도 살아나야 하고, 부상에서 돌아온 핀니 스미스의 야투율도 살아나줘야 최근 분위기가 좋은 마이애미 상대로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좋은 활약을 해주던 크리스찬 우드의 결장은 댈러스로선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26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5경기 4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가 26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에이스 지미 버틀러도 18득점을 올리며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주전과 벤치 멤버 합쳐서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홈팀 뉴올리언스를 압도했던 경기였습니다. 최근 주전 포인트 가드 카일 라우리의 공백을 잘 메워줬던 게이브 빈센트가 16득점을 기록하며 벤치 구간 공격을 이끌었고, 맥스 스트러스도 최근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마이애미의 세컨 유닛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핵심 선수들이 대부분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경기력과 성적이 올라오고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상대팀 댈러스가 페인트존에 약점이 있는 팀인 만큼 최근 컨디션이 좋은 뱀 아데바요를 중심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박빙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과감하게 5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브루클린전을 승리하면서 5연패를 끊었습니다. 켈든 존슨이 36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트레 존스와 야콥 퍼들, 제레미 소엔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주전으로 출전한 4명이 고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켈든 존슨과 더불어 팀의 원투펀치 역할을 맡고 있는 데빈 바셀이 여전히 결장이 길어지고 있고, 올 시즌 이미 이번 경기 상대 클리퍼스에게 2번이나 패배했던 만큼 이번 경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현재 팀의 실질적인 1옵션인 켈든 존슨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클리퍼스의 원투펀치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를 얼만큼 제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직전 유타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나란히 부상관리 차원에서 결장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힘을 뺀 채로 유타 원정에 나섰던 클리퍼스입니다. 유타전에서는 클리퍼스의 벤치 에이스 노먼 파월이 30득점을 기록하면서 고군분투했지만 에이스 2명의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샌안토니오전은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출전이 유력하고 앞서 말씀드린 노먼 파월의 최근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만큼 클리퍼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덴버 너겟츠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미네소타전 신승을 거두면서 8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홈에서는 무려 15연승을 질주하면서 서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는 덴버입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올 시즌에도 맹활약하면서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5번이나 기록했고 올 시즌에도 이미 트리플 더블을 다수 기록하면서 농구 도사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말 머레이도 최근 출전하는 경기에서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벤치 구간 팀을 이끌고 있는 브루스 브라운과 본즈 하일랜드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요키치가 휴식을 취하는 구간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덴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홈 경기인 만큼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대패를 당하면서 5연패에 빠졌습니다. 올 시즌 평균 어시스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 4연패를 당한 인디애나입니다. 확실히 리그 어시스트 1위에 야전사령관이 없다 보니 공수에서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올 시즌 절정의 3점슛 감각을 보여주고 있던 버디 힐드도 최근 3경기에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팀의 젊은 선수들도 야투율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데뷔한 루키 베네딕트 메서린과 앤드류 네마드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며 버디 힐드와 마일스 터너 같은 베테랑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벤치에서 TJ 맥코넬과 크리스 두아르테도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점 또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팀의 에이스 할리버튼의 공백은 이번 덴버전 역시 너무나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에이스들이 결장한 LA 클리퍼스를 손쉽게 잡아내며 2연승을 날렸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유타입니다. 팀의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클리퍼스전 34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조던 클락슨과 마이크 콘리 백코트 듀오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이날 주전으로 출전한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유타고 부상에서 복귀한 세컨 유닛 콜린 섹스턴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벤치 구간 팀의 공격을 잘 이끌었습니다. 한동안 벤치 구간 득점력이 떨어졌었던 유타인데 섹스턴이 복귀하면서 다시 경쟁력을 찾은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브루클린은 금요일 피닉스 원정 이후 곧바로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는 만큼 체력적인 우위도 있고 확실히 강점을 보이는 홈 경기인 만큼 유타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피닉스전 아쉽게 석패하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 4연패를 당하면서 에이스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어빙은 직전 피닉스전 30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닉 클렉스턴도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골밑에서 활약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세스 커리도 3점슛 4개 포함 16득점을 기록했지만 듀란트의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다시 연승 흐름을 탄 유타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유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아쉽게 석패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의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르브론 제임스가 1월 들어 평균 득점 34.9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나이를 잊은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전 센터 앤서니 데이비스의 공백이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최근 벤치에서 출전하면서 활약이 좋아진 러셀 웨스트브룩도 클러치 상황에서의 활약은 여전히 아쉽고, 얼마 전 5연승 구간을 이끌었던 데니스 슈레더도 최근 슛 감각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팀의 젊은 피의자 에너자이저인 오스틴 리브스의 공백도 서서히 느껴지고 있는 레이커스입니다. 게다가 최근 르브론 제임스의 출전 시간이 길어지면서 체력 부담이 슬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최근 11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멤피스인데다가 르브론의 휴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레이커스입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클리블랜드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며 11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자모란트와 데스먼드 베인이 49득점을 합작했고, 스티븐 아담스가 더블더블을 비롯해 결승 티빈 득점까지 성공시키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아담스와 더불어 제런 잭슨 주니어도 프론트 코트를 든든히 지키고 있고, 산티 알다마와 브랜든 클락 같은 세컨 유닛들도 제 몫을 해주면서 멤피스의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레이커스를 상대로 멤피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경기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LA 레이커스전 신승을 거두며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디에런 팍스가 31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4명의 선수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레이커스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의 핵심이자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직전 경기 결장했고,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보니스는 올 시즌 더블더블을 무려 33회나 달성하면서 이 부문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고, 직전 경기 결장하기 전까지 20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득점과 리바운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세크라멘토의 코어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보니스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인디애나전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7경기 6승 1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오클라호마입니다. 올 시즌 평균 득점 리그 전체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3득점을 기록했고, 루겐츠 도트가 2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인디애나전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전 포인트 가드 조시 기디도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득점과 경기 조율을 잘해줬던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젊은 감독과 젊은 선수들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과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오클라호마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5연승의 세크라멘토지만 최근의 오클라호마의 경기력과 흐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 올마킹을 통해 오클라호마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KT 소닉붐과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삼성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최근 올스타전 MVP까지 수상하면서 절정의 활약을 보여주던 2년차 빅맨 하윤기가 삼성전에서는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제 몫을 해주지 못했지만, KT의 서동철 감독이 과감하게 하윤기를 빼고 김동욱을 투입하면서 스몰 라인업을 가동했고, 이 전략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제로드 존스와 양홍석이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앞서 말씀드린 김동욱이 3점슛 3개를 비롯해 적절한 투맨 게임을 활용한 경기 운영을 잘해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확실히 제로드 존스와 레스터 프로스퍼 두 외인 용병 영입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난 KT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홈 경기인 만큼 SK 상대로 KT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SK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갔습니다. 휴식기 이전에 2연패를 기록했었고, 직전 LG전에서는 최악의 얕은 한조를 보이며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SK의 1옵션 자밀원이가 올 시즌 3번의 KT전에서 모두 더블더블을 기록했을 정도로 KT 상대로 좋은 플레이를 해왔고, 김선영과 최준용 두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준다면 SK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박빙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과감하게 5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고양 캐롯과 안양 KGC의 경기입니다. 홈팀 캐롯은 직전 원주 디비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간판 스타 전성현이 얕은 한조를 보이며 부진했지만
외국인 용병 디드릭 로슨이 무려 40득점을 폭격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로슨의 원맨쇼와 더불어 최현민이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에이스 전성현의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특히 최현민은 3점슛을 5개 시도에 4개를 성공시키며 이날만큼은 전성현 뺨치는 3점슛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올 시즌 3번 만나 모두 패배했던 KGC지만 디드릭 로슨이 KGC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었고, 전성현도 다시 야투율을 회복한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KGC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갔습니다. 직전 모비스전 100득점을 기록하면서 대승을 거뒀고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모비스전 렌즈 아반도가 20득점을 기록했고 오마리 스펠맨 또한 17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오세근도 18득점을 비롯해 6개의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최근 연승 흐름을 탄 캐롯이지만 올 시즌 3번 만나 모두 승리를 거뒀던 KGC고, 최근 스펠맨과 아반도, 오세근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박빙 구도와 원정팀 KGC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과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은 직전 KT전을 패배하면서 9연패에 빠졌습니다. 새롭게 영입된 외국인 용병 2명이 고군분투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다랄 윌리스가 KT전 24득점과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야투율은 다소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같이 영입된 앤서니 모스도 6득점과 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정현이 13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이원석의 부진이 뼈아팠던 삼성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올 시즌 3번 만나 모두 패배했던 원주 DB인 만큼 이원석과 새로 영입된 외인 용병들이 더 활약해줘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DB는 직전 캐롯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강상재가 21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분전했고 레나드 프리먼도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선 알바노도 13득점을 기록하며 화력 지원에 나섰지만 아무래도 센터 김종규의 공백이 컸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삼성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김종규가 복귀가 유력한 만큼 최근 상대 전적도 압도하고 있는 삼성 상대로 DB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DB의 승리와 두 팀의 박빙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이번 경기로 들어온 골든 스테이트전 이후 백투백 일정으로 미러키와 경기를 갔습니다. 따라서 앞서 분석해드린 이번 경기 코멘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시즌 미러키와의 맞대결에서는 1승 2패로 열세고 모두 홈팀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미러키와의 홈경기에서 승리했을 당시 도노반 미첼이 36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습니다. 이번 미러키전 역시 도노반 미첼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직전 토론토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4경기 연속 결장한 가운데 팀의 야전사령관 드루 할러데이가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인디애나전 35득점에 이어서 직전 토론토전 37득점을 기록하며 절정의 슛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할러데이입니다. 최근 야니스의 빈자리에 바비 포르티스가 주전으로 출전하면서 2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고 브룩 로페즈도 골밑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슨 앨런도 최근 2경기에서 42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장신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클리블랜드인 만큼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일요일 경기이므로 라인업을 확인하고 배팅에 임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클리블랜드전에서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야니스입니다. 야니스가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두 팀의 박빙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5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브루클린전에서 신승을 거두며 3연패를 끊었습니다. 미칼 브리치스가 28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디안드레 에이튼도 24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골밑에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던 캠 존슨이 복귀했고 브루클린 상대로 19득점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가 장기 결장 중에 있고
야전사령관 크리스 폴마저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팀의 핵심 포워드를 맡고 있는 캠 존슨이 복귀한 건 피닉스로선 다행인 부분입니다. 최근 부커와 폴의 결장으로 인해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고 있는 데미언 리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이번 인디애나전이 피닉스가 오랜만에 연승을 이어갈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5번 경기로 들어온 덴버전 이후 백투백 일정으로 피닉스 원정을 떠납니다. 인디애나의 코멘트는 5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닉스전에도 에이스 할리버튼은 출전하지 못하고 백투백 일정이지만 상대 피닉스 또한 핵심 선수들이 여전히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만큼 인디애나도 기회가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베테랑 버디 힐드와 마일스 터너를 필두로 베네딕트 메서린과 앤드류 네마드 같은 젊은 루키들이 힘을 내준다면 피닉스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이날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로 갈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오클라호마전 이후 백투백 일정으로 필라델피아와 만납니다. 따라서 8번 경기 코멘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투백 일정인데다가 상대가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필라델피아인 만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올 시즌 맞대결에서 필라델피아에게 20점차 대패를 당한 적이 있는 세크라멘토인 만큼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 역시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포틀랜드전 무난한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32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제임스 하든이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원투펀치 엠비드와 하든이 최근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벤치 세컨 유닛으로 보직을 변경한 타이리스 맥시가 맹활약하면서 벤치 구간 경기력 또한 살아난 필라델피아입니다. 토바이어스 해리스도 출전하는 경기들에서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며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7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